안녕하세요.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6강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 유도를 배울 건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못 풀었었던 6번, 7번, 8번 문제 마저 풀고 그 다음 단원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6번 문제 신유형 수능 열기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두 직선도선 A,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점 P, Q, R은 각각 X축상에 있습니다. 표는 P와 Q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 옳은 거 찾는 건데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자기장이 0인 영역 잘 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잘 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부분은 P라는 점이죠. 즉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져서 0이 되더라라는 것은 방향은 반대고 세기는 같아서 상쇄될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거리도 A와 B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 D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으니까 아마도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니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같아야 자기장의 세기가 P에서 같아질 겁니다. 그렇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즉 IA와 IB의 값은 같을 것이다 라는 거 사실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방향을 따져줘야 되는데 근데 방향을 따지기 전에 Q를 한번 보니까 Q라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봤더니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P점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되고 따라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왜냐하면 A의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P에서 들어가는 방향, B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B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상쇄되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A에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이렇게 되니까 P에서 나오는 방향, B도 내려가야 그래야 P점에서 상쇄될 수가 있는 거니까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는 건 알 수 있는데 Q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래요. 나오는 방향. 즉 B에 흐르는 전류, 지금 분필이 떨어진 방향과 같은 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흘러야 Q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A도 그러면 같아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A도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Q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되고 합쳐져서 Q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자, 두 조건을 이용해서 P와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이용해서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알 수가 있었네요. 전류의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전류의 세기는 A와 B의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는 것을 이 표로 제시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맞죠? 그래야 가운데인 P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더라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류의 세기는 A와 B가 같다. 당연히 같죠. 그래야 가운데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거리가 같으니까 전류의 세기도 같아야 같은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고요. 티귿, R에서 자기장의 방향, 여기 Q에서와 같다. 지금 R에서는 B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A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마찬가지로 Q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네요. 결국 Q와 R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으로 같더라. 정답 몇 번이죠? 그러면 기억, 니은, 티귿 모두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자기장이 0인 지점을 중심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다른 정보들도 활용해서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묻고 있었습니다. 6번 문제 잘 봤고요. 다음으로 볼 건 7번.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비슷한데 이번에는
심지어 직선도선이 3개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향도 A만 주어져 있어요. A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B와 C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주어진 조건으로 풀어봐라 라는 건데 문제를 꼼꼼히 봐야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 B, C가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P에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고 자 어디에서? P에서 누구에 의해? A와 B에 의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 자기장은 P점에서는 아랫방향 내려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B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P점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형성돼야 상쇄돼서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따라서 B에서도 자기장의 방향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을 향해야 되니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보를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P라는 점이 A에서 가까워요? B에서 가까워요? B에 가깝죠? 여기는 D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D보다는 짧게 떨어져 있어요. 즉 B에 더 가까우니까 누가 전류가 더 세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A에 의한 자기장과 가까이 있는 B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크기가 돼야 되니까 같은 크기가 된다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A는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즉, 이 조건을 이용하면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보다 크더라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점 Q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이번에는 Q점. 여기 Q점에서는 이번에는 A, B, C 세 개를 다 얘기하고 있고 A, B, C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했는데 A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쭉 해서 Q라는 지점은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B에 의해서도 Q라는 지점은 내려가는 방향. 자, 그러면 C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C에 의한 자기장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형성돼야 합쳐서 0이 될 수가 있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요렇게 즉 엄지가 어딜 향하고 있어요? 나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 C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한번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A와 B가 같지 않았죠? 누가 컸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강한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었던 A가 전류가 더 세더라라는 거 확인해 봤었습니다. 같지 않아요. A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니은 전류의 방향은 B와 C가 다르죠? B는 들어가는 방향이었고 C는 나오는 방향이더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전류의 방향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같지 않아요. 그럼 디귿이 맞아야 되는데 한번 봐야겠죠. A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에서 반대이다. 자, A와 C만 보네요. 이번에는 A와 C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일단 A에 의해서는 아랫방향, C에 의해서는 아랫방향이네요. 자, A와 C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은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 Q A에 의해서는 아랫방향이고 C에 의해서는 윗방향인데 자, 누가 더 클까요? 요거 앞에서 나와 있던 조건을 생각해 보면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을 다 더해서 0이 된다고 그랬는데 A와 B는 아랫방향이고 C는 윗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기장이 제일 센 거예요? A와 B 합쳐서 C랑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야 0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래 위니까 아래 두 개 합친 거랑 위 하나랑 같은 크기가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A에 의한 자기장 요거랑 C에 의한 자기장 요거랑 합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C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니까 자기장 합치면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윗방향을 향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B에 의한 자기장 합쳐서 0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P는 아랫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Q는 윗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즉 A와 C에 의한 자기장은 P와 Q에서 서로 반대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디귿복이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여러분 변별하는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좋은 문제였고요. 한번 꼭 다시 풀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볼 건 8번. 자, 8번 문제는 초인종 나타내고 있죠. 우리 전자석 전류의 자기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초인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종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석의 코일에 무엇이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렇죠. 전류가 흐르면 뭐에 의해? 뭐가 만들어지죠? 자기력에 의해. 전류가 흐르면,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에 의해서 판스프링을 잡아당기죠. 잡아당겨서 해머가 종을 땡 때려요. 그러면 떨어지니까, 여기가 떨어지니까 전류가 끊기고, 전류가 끊기면 다시 전자석이 자성을 잃기 때문에, 자기적인 성질을 잃기 때문에,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 그리고 다시 전류가 흐르면 다시 자기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겨서 땡 때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초인종에서. 즉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에 의해 판스프링이 전자석에 붙으면서 해머가 종을 친다. 해머가 종을 침과 동시에 여기 접점이 떨어지면서 전자석의 코일에는 전류가 차단되죠. 전류가 차단되어 자기력이 사라지죠. 전자석이 자기력에 의한 잡아당기는 힘이, 자기력이 사라집니다. 자기력이 없어지면서 판스프링은 탄성력에 의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때 다시 접점이 닫혀서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해머는 또 종을 치는 것을 반복하게 되더라. 이게 초인종의 원리였어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석이 자기력에 의해서 판스프링을 잡아당겨서 종을 때리게 되는 거였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라는 초인종의 원리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살펴봤다면, 자, 드디어 26강 오늘 배울 건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핵심 키워드. 일단 자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자기적인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겠죠.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우리 물체를 세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뭐뭐뭐 있었죠?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잘 안 통하는 절연체, 적당히 통하는 반도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자성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배웠는데, 그럼 거꾸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도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걸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 유도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번 시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자성부터 봐야겠죠. 자성이 무엇이냐?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한다. 외부 자기장이 걸렸을 때 그 물체가 어떻게 반응하냐? 끌려올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대요. 그런 자성을 살펴볼 건데, 그러면 그런 자성이 왜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날까라는 게 궁금하죠? 우리 전기 전도도 전기적인 성질은 왜 다르게 나타났었죠? 그렇죠. 띠 간격이 달라서 그랬었어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띠 간격에 의해서 전자가 올라가는 자유전자가 되는 게 달랐었고, 그거에 의한 전기적인 성질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자, 자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있는 전자,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죠. 그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그렇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자 내 전자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 운동, 그리고 전자 스스로 돌고 있는 스핀,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근데 이 두 가지는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도 하고 지구 스스로 자전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전자도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전, 전자 스스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자가 돌고 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전하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자, 자성이 나타나는 이유, 원자 하나하나가 전자를 갖고 있고 그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움직이니까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전 시간에 방금 배웠잖아요. 뭐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요. 따라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고 궤도 운동과 스핀을 하고 그 움직임에 의해서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즉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과 같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에 의해서 물질마다 자석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하나하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물질의 자성을 얘기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면 전자가 지금 시계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전자의 방향은 요렇게,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흐른다? 거꾸로. 그렇죠? 전자는 반시계로 도니 반대방, 전류는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즉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할 때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으니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엄지가 어디를 가리켜요? 아랫방향. 즉 전자의 운동에,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이 N극, 윗방향이 S극으로 만들어질 수 있더라. 왜냐하면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궤도 운동 말고 스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핀. 자, 여기 전자의 스핀을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죠? 그러면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즉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N극이 가리키고 있더라.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자 내의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갖고 있더라. 즉 원자 하나하나가 나침반처럼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자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자성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나눌 수 있다. 딱 봐도 누가 강해 보여요? 강자성 강할 것 같고, 상자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것 같고, 반자성은 어때 보이죠? 왠지 반대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원자 내 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성이 나눠진다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마다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르니까요. 다른 성질을 띠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자가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이 상쇄되겠죠. 즉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고 있느냐, 짝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전자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물질의 자성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건 당연히 강자성이겠죠. 강자성, 강한 자성이 강자성인데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사실 끝나요. 강자성,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고 외부 자기장을 가했더니 N극, S극을 걸어줬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나침판 넣으면 나침판 어딜 가리킬까요? N극과 멀어지려고 할 거고 S극을 향하려고 하니까 나침판의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겠죠? 즉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원자 자석들은 어떻게 배열하게 될까라는 거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을 치웠대요. 그러면 원자 자석들이 다시 흐트러질까 아니면 그 정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강자성은 자, 원자 자석들,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갖고 있다고 했고 막 사방팔방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침반도 그냥 북쪽만 가리키고 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가운데처럼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요? 반대 방향으로 정렬해요? 지금 자기장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원자 자석들이 정렬된 방향이잖아요. N극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잘 보면 빨간색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즉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이 되어 쫙쫙쫙 모두 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자석들이 하나하나가 원자 하나하나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더라. 왜 그러냐면 N극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건 당연히 S극이니까 이 원자 하나하나가 S극은 왼쪽으로 N극 쪽으로 S극 쪽으로는 N극이 이렇게 배열하게 되고 즉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배열되더라라는 거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장을 제거한다면 흐트러질 것도 같으나 강자성은 강하게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 정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라는 게 바로 강자성의 특징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위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어떤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하게 되더라. 따라서 요 원자 자석과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 N극과 S극이니까 잡아당기겠죠? 인력이 작용하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클립 생각하면 클립이 강자성체거든요. 철이니까 자석 N극에 클립 갖다 놓으면 클립 달라붙어요. S극에 클립 갖다 놓으면 클립 달라붙어요. 헷갈리죠, 순간. 어떨 때 달라붙죠? 둘 다 달라붙어요. 왜 그러냐면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 클립을 이루고 있던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정렬이 되냐면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원자 자석들이 하나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즉 여기에 S극이 정렬되면서 N극과 S극 때문에 클립을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반대로 S극을 갖다 대도 마찬가지로 S극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원자 자석들은 여기가 N극이니까 N극, S극에서 달라붙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자석에 어떤 극을 갖다 대더라도 강자성체는 끌려오게 되더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강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 상자성체와는 구별되는 특징. 상자성체에서는 여기가 흐트러져요. 다시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그렇지만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정렬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 정렬된 상태가 유지되더라 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요 그림 설명했고요. 그러면 강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강자성체 대표적인 세 개의 철, 니켈, 코발트, 니, 코, 철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이런 강자성체들은 우리 앞에서 하드디스크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자기장을 걸어줘서 플래터에 얇게 입힌 산화철들이 정렬하고 그 정렬된 산화철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외부작이 치워져 있더라도 전류를 끄더라도 정렬되어 있는 산화철 입자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정보가 저장되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했어요. 강자성체. 그래서 하드디스크 또는 비슷한 자기 테이프 같은 것에 강자성체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자성체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상자성. 자, 상자성도 비슷한데 강자성과 상당히 비슷한데 마지막 하나가 달라요. 처음에 흐트러져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쫙쫙쫙 정렬해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더니 다시 어떻게 됐어요? 흐트러졌죠.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요게 강자성과 상자성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즉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자석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려봤더니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자석들이 배열되더라. 따라서 N극 근처에는 S극이 있으니 N극과 S극 달라붙으려고 할 것이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자석들이 정렬하게 되고 따라서 인력이 작용하더라라는 거. 강자성과 같은 점이에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더니 정렬된 상태가 어떻게 되더라? 흐트러지더라. 흐트러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흐트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 구별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러한 상자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상자성체라고 하겠죠. 대표적인 상자성체에는 이런 게 있대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액체 산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자성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자성과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차이점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흐트러지더라. 강자성체는 그대로 유지해 있더라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남은 거 뭐였죠? 반자성이었어요. 반대로 자기화되는 반자성. 자, 반자성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 앞에랑은 조금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 깨끗해요. 하얘요. 아까는 어땠냐면 다시 한번 보면 처음부터 원자자석들이 자기장을 띠고 있었는데 강자성과 상자성은 반자성을 봤더니 처음에는 원자자석들이 자기장이 0인 상태, 자기장을 안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외부 자기장을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줬더니 이번에 나침반이 아니라 원자자석 하나하나 요 원자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더니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네요. 자기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N극 쪽으로 N극이 배열되니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원자자석들이 정렬하게 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자성은 왜 그러냐면 외부 자기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원자자석들이 배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걸렸다면 물질 내부의 자기장은 요거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즉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자기와 정렬이 일어나고 따라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배치가 되더라라는 게 반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여기 N극, S극을 치우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상자성체처럼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는데 아예 없는 상태로. 반자성은 왜 여기 하나가 원자 자석들 하나하나가 자기장이 0인가 하면 전자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자,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랑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자기장이 상쇄되겠죠? 지금 반자성이 그런 거예요. 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궤도 운동하고 반대 방향으로 스핀하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고 있으면
처음에 자기장이 없는 상태가 되어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원자들이 정렬하게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자성을 띠게 되고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다시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짝을 이루면서 원자 하나하나의 자기장이 0이 되더라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반자성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반자성체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원자 자석이 없는 상태, 이렇게 즉 총 자기장은 0인 상태가 되어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원자들이 정렬하게 되더라. 즉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서 반자성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제거하면 다시 처음처럼 원자 자석이 없는 상태, 자기장이 0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반자성이 그렇더라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반자성체는 반자성을 띠는 물질은 뭐가 있냐면 구리, 유리, 물 같은 게 있어요. 구유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자성체다. 물이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이 70%라고 하나요? 강한 자석 위에 사람이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장이 매우 세다면 그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물들이 자기화가 일어나면서 강한 자석 밑에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반자성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자성에서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우리 초전도체 얘기 들어봤죠? 초전도체가 대표적인 반자성체예요. 자, 초전도체 한번 볼게요. 여기는 같은 내용이고요. 초전도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전도가 엄청나게 슈퍼 울트라 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근데 전기 저항이 없어서 전기가 엄청 잘 통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지금 여기 자석을 올려놓은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요. 즉 NS 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는다면 반대 방향으로 즉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서 N극과 N극이 밀어내니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 있을 수 있겠죠. 요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요거를 바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스너 효과. 사람 이름이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 자기부석 열차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서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고 강한 청력이 발생한다. 즉,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N극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형성될 테니까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서 결국 합쳐지면 초전도체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고 강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면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떠 있을 수도 있겠다.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누가? 초전도체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반자성체,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건 이제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배웠으니까 그 각각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렇게. 요 표 하나만 사실 정리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 배운 거 끝난 겁니다. 자, 원자 자석의 자기장 처음에 있다 없다로 구분해 본다면 강자성과 상자성은 처음부터 자기장을 갖고 있었어요. 원자 자석이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갖고 있었어요. 즉 짝을 이루고 있지 않던 전자가 있었던 거고 모두 다 짝을 이뤄서 자기장이 상쇄돼서 처음에 자기장이 0이었던 것은 반자성. 그렇죠? 원자 자석의 자기장이 없었고 반자성은 상자성과 강자성은 있었죠. 있다. 그 다음 외부 자기장에 의한 자기화 방향이 정렬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를 구별해 봐야 되고 강자성과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일어났어요. 자기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 강자성 같은 방향, 상자성도 같은 방향이고 반자성체만 반대 방향,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돼서 우리 아까 마이스너 효과처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봤죠.
즉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난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이거 이어서 볼게요. 자석을 가까이 하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인력이 작용하고 반자성체만 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에서는 마이스너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 봤고요.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자성체만 그대로 유지했어요. 마치 하드디스크의 산화철 가루처럼 강자성체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정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지.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는 다시 흐트러지더라 라는 거 봤었죠? 흐트러짐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 강자성 대표적인 예가 방금 하드디스크 얘기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같은 거 있었고요. 상자성체는 따로 언급은 안 했었고, 반자성체는 뭐 했었죠 우리?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반대 방향으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더라. 또는 초전도체에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것에 이용하기도 하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강자성을 띠는 물질, 강자성체에는 뭐가 있다고요? 니코철, 니켈, 코발트, 철 같은 게 있고요. 클립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상자성체는 엄청 많았는데 종이, 그 다음에 액체산소 등등등 엄청 많았죠. 뭐가 있었냐면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액체산소 등등등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음 반자성체 세 가지 나왔었는데 구유물, 구리, 유리, 물 같은 게 있더라. 자, 지금 배운 거 요 하나로 정리해서 확인해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전자기 유도 법칙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질의 자성 세 가지 배웠는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실에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세 종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해라를 들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 근데 선생님이 나가도 그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 뭐에 비유할 수 있죠? 강자성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자기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강자성체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요. 공부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공부해라 얘기했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떠드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은 자기화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흐트러지는 상자성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괜히 더 하기 싫어지는, 공부 더 안 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반자성에 비유할 수 있죠.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세 가지 학생들, 강자성과 상자성과 반자성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볼 건 전자기 유도라는 거예요. 여기 전자기 유도. 말 그대로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우리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더 신기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자기력 선속이, 이게 뭐냐면 여기 코일이 있고 그 코일이 이루는 면적이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코일이 이루고 있는 면적이 있겠죠? 동그란 면적. 그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 다발,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 다발을 자기선속이라고 불러요. 그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유도전류라고 부르고요. 전류가 흐른다? 지금 건전지를 연결한 것도 아닌데 전류가 흐르죠? 따라서 건전지를 연결한 것과 같은 어떤 기전력, 전압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전지 역할을 하는 그 값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즉 자석을 밑으로 내렸죠.
밑으로 내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코일을 지나가는, 코일을 이루고 있는 그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 다발의 개수, 자기장 곱하기 면적한 값, 자기선속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기선속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전류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코일을 이루고 있는 그 면의, 그 면적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길 때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선속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면적으로 지나가는 자기장, 자기력선 다발의 총 개수,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 다발의 총 개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선속을 우리 일반적으로 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침 먹고 땡 할 때 그 파이, 이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했을 때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즉,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선속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건데, 자,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기전력 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 코일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기전력,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건전지를 연결한 것 같은 전압이 생겼다라는 거고, 지금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어떤 기전력이 생겼다, 전압이 생겼다라고 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뭐냐? 한번 볼게요. 요 V라는 게 바로 유도기전력입니다. 유도기전력 V는 그때 코일 양단에 걸리는 그 전압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 델타라는 세모는 뭐였죠? 변화량을 의미했었어요. 우리 가속도, 속도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V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요 조그만 세모는 변화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T는 시간, 파이는 방금 뭐라고요? 자기선속. 요 N이 뭐냐면 우리 코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코일의 뭐예요? 가문수를 의미합니다. 가문수. 즉, 자,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쓸 수가 있는데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더라. 유도 기전력이 커지다는 얘기는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코일의 가문수가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10번.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즉, 자석을 빠르게 넣을 때, 천천히 넣을 때, 어떨 때 자기선속의 변화가 큰 거예요? 빠르게 넣으면 그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큰 거죠. 따라서 자석을 빠르게 할 때 더 큰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자기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강한 자석을 넣을 때랑 약한 자석을 넣을 때랑 어떨 때 더 전류가 많이 흘러요? 강한 자석. 그래야 자기선속의 변화가 큰 거니까. 면적이 클 때, 작을 때, 어떨 때? 면적이 클 때,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유도기전력이 크게 걸리고 따라서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더라라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N도 알겠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도 이해가 가요. 근데 요 마이너스는 뭔가요? 라고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고, 요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면 렌츠 법칙의 의미예요. 렌츠 법칙. 이게 뭐냐면 우리 청개구리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거꾸로 청개구리 공부해라 그러면 막 놀았죠. 놀아라 그러면 공부하고 막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요 렌츠 법칙이 그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N극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자, 한번 그려볼게요. N극을 코일이 있고요. N극을 코일 쪽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죠. 주변에 나침반 갖다 놓으면 이렇게 N극 밀릴 테니까 즉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N극을 코일 주변으로 가까이 가져갔어요. 즉 이렇게 더 가까워졌죠. 가까워지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죠. 멀리 아주 멀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가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더 많이 지나가니까 자기장이 세진다라고 볼 수 있고 자기장이 세지는 거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즉 파이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기 선속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선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곧 렌치 법칙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방해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었는데 자기 선속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져갔더니 코일 가까이 가져갔더니 또는 코일을 올렸다고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즉 변화를 방해하려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윗방향으로 형성돼야 될까요? 아랫방향으로 형성돼야 될까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했으니 변화를 방해하려면 윗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고 자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자 우리 엄지 방향이 자기장이고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었잖아요. 오른손 법칙 솔레노이드 코일에서 자 엄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는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요쪽 방향 이거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다시 자석의 N극을 코일 쪽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더라. 즉, 자기 선속이 증가하더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선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렌츠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청개구리 법칙, 렌츠 법칙이 있었고 그 렌츠 법칙에 의하면 변화를 방해하는 위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따라서 엄지를 위쪽으로 향하게 했을 때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서 윗방향으로 흐르게 되더라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렌츠 법칙.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방금 자석의 N극을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왔죠? 이렇게. 근데 변화를 방해한다고 그랬으니까 N극이 코일 쪽에 다가오고 있어요. 자, 너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요. 밀어내고 싶죠? 너무 도망가려고 하면 좀 잡아당기고 싶어요. 변화를 방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코일도 밀당을 합니다. 여러분 코일이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잘하려면 밀당을 잘해야 되잖아요. 코일도 심지어 밀당을 잘해요. N극이 다가오는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즉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N극을 밀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쵸? 그러면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니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 즉 요렇게 잘 따라서 이어서 그려보면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거.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렌츠 법칙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방향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N극만 다가올 때만 하지 말고 N극을 멀리할 때, S극이 다가올 때, S극이 멀어질 때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다 해봐야겠죠. 자, 앞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렌츠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더라.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V는 n-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N극을 가까이 했더니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원래 생겼어요. 파란색. 자석에 의한 자기장 파란색이 점점 세졌죠. 이거 세진 게 아니고 여기 가까이 했으니까 더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크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변화를 방해하는, 즉 아랫방향으로 증가했으니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윗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요 빨간색이 바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 거고,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엄지를 위로 향하게 하고 내 손가락 감아보자. 즉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요 방향으로 전류가 땡글땡글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N극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N극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N극을 위로 올리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약해지죠. 자기 선속이 감소해요. 원래 아랫방향으로 강한 자기 선속이 있었는데 위로 올리니까 자기 선속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변화를 방해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많았던 상태 그대로 갖고 싶은 거죠. 즉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요 빨간색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 따라서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했을 때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여기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극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S극을 가까이 가져갈 때 어떻게 될까? 자, 코일 가까이에 S극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S극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죠. 가까워졌으니까 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자기장이 증가했으니 방해하는 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랫방향으로 엄지를 향하게 했을 때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이쪽 방향 이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 유도 전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극을 위로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S극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위로 올렸더니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더라. 즉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원래 있던 그대로 있으려면 위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니 엄지를 위로 향하게 한다는 거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즉 요렇게 흐르더라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를 가지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밀당 법칙,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잡아당기는 코일의 밀당을 가지고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한번 볼게요. N극이 다가와요. N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내야 된다고요. 다가오는 거 싫다고 그랬어요. 밀어냅니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 엄지를 위로 향하게 했을 때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전류가 생겨서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생긴더라. 즉 전류는 이렇게 흐르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N극이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코일은 멀어지는 자석을 잡고 싶어 해요. 너무 멀리 도망가는 여친 남친은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으려면 S극이 만들어져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석이 좀 덜 도망가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되니까 전류는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이렇게 따라서 흘려보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극도 마찬가지예요. S극을 보면 S극을 코일 주변으로 가까이 했을 때 S는 들어오는 S를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면 되죠? S극이 형성되면 되죠. 그럼 S극을 밀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이렇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S를 위로 올려요. 이때는 도망가는 S를 잡아당겨야 하니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N극이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따라서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따라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자, 우리 네 가지 케이스 다 했어요. 이거 알면 사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N극이 가까워질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워질 때, S극이 멀어질 때를 봤고, 지금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봤다면, 앞에서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봤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들 좀 활용돼서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고요.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N극이 다가올 때랑 N극이 멀어질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죠? 반대예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변화가 반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또 N극이 내려올 때랑 S극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반대. 자, 왜냐하면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S극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N극이 가까워질 때랑 S극이 가까워질 때 자기 선속의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멀어질 때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N극이 멀어질 때랑 S극이 가까워질 때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멀어지냐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N극을 가까이 하냐 S극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더라 라는 거, 전자기 유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렌츠 법칙,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 렌츠 법칙을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자, 렌츠 법칙을 다 봤으니까 이번에 볼 건 세기.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방금 봤듯이 렌츠 법칙으로 찾을 수가 있었고요. 렌츠 법칙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자기장을 만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렌츠 법칙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뭐에 비례하더라?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더라. 전류 많이 흐르려면 전압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유도 기전력이니까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고,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쓸 수 있다. 즉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 아니에요. 그냥 가문수예요. 우리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거 예전에 했었는데, 요거랑 구별해서 요 라지에는 그냥 전체 가문수입니다. 코일 하나하나에서 다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에 비례하더라. 만약에 강한 자석을 솔레노이드 주변에 멈춰놨어요. 이러면 유도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이 되기는 하겠지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석을 가만히 놔뒀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석의 변화가 있을 때만, 자기장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을 때만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 라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즉 유도 기전력이 크려면,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유도 기전력이 커야 되고, 유도 기전력이 크려면 가문수를 증가시키던가, 그렇죠?
아니면 파이를 증가시키던가 자기 선속의 변화를 증가시키던가, 즉 강한 자석을 쓰거나 또는 면적이 큰 코일을 쓰거나 이런 거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T를 작게 해주면 더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큰 거죠. 즉 빠르게 했을 때, 빠르게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을 때, 요럴 때 유도 전류가 강하게 흐른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요게 유도 기전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를 볼 수 있었다면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다면 이거는 뭐죠? 자석은 가만히 있고 그 안에 있는 코일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사각도선, 디귿자 도선인데 여기가 지금 쇠막대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데 쇠막대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내부에서 지금 자기장은 일정하게 있는 건데 요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막대와 디귿자 도선이 만드는 요 면적이 있죠. 요 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면적이 증가하죠. 면적이 증가하면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는데 자기장은 일정하지만 면적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방향,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올라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게 되고, 이쪽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자기 선속이 윗방향으로 증가했으니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으니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는 자기장의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하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다면 요 디귿자형 레일 위를 움직이는 직선 도선에서는 면적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면적을 변화시켜서 자기 선속 변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위에서 본다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 도선을 오른쪽으로 잡아 끌었죠. 그러면 이 면적, 디귿자형 레일과 직선 도선이 이루고 있는 그 면적 안에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 선속이 증가하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즉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걸 방해하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따라서 엄지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게 했을 때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즉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는 걸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디귿자형 레일 위를 움직이는 직선 도선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 유도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전자기 유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전기. 우리 지금 여러분 컴퓨터를 하던 핸드폰을 쓰던 그런 전기를 쓸 수 있는 건 다 전기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인데, 발전기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드냐?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석이 있고 그 안에 사각형 코일이 있어요. 그러면 코일이 돌아가요. 지금 이 코일을 물로 돌리면 수력 발전인 거고요. 물 끓여서 석탄 태워서 물 끓여서 수증기로 돌리면 화력 발전인 거고, 이렇게 발전소가 있는 건데요. 사각형 코일이 돌아가요. 뭐 수력 발전, 물에 의해서 여기 터빈을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각형 코일이 돌아가면 이 사각형 도선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값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다 지나가죠. 자기 선속이 큰 상태예요. 근데 이게 돌아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면을 지나가는 자기장은 없죠. 지금 0이 된 거고 이게 다시 돌아요.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 도선이 계속 돌면서 이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값이 변하게 되고 자기 선속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서 그 전류를 가지고 전구에 불도 켜고 게임도 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예요. 자, 그 원리를 정리해 보면 자, 자기장 속의 사각형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한다고요? 자기 선속이 변한다고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 그렇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선속이 최소 0이 되면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사각형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값이 변하면서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게 발전기의 원리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는 그 목소리가 마이크,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되고 있는 건데 마이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여기 마이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그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 요 안쪽 부분을 보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석과 코일과 진동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리를 내면 선생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성대가 떨리죠. 아, 사랑합니다 성대가 떨려요. 그러면 그 성대의 떨림에 의해서 공기가 진동하고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마이크의 진동판이 진동해요. 진동판이 진동하는데 그냥 진동판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붙어있던 코일이 같이 진동해요. 근데 코일이 그냥 진동하는 게 아니라 자석 주위에서 진동해요. 그러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코일이 진동하니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고 그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이렇게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노랫소리가 마이크에서 전기신호로 전환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마이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류를 흘려주더라. 소리에 의해 공기가 진동하게 되고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뭐가? 진동판이 진동하게 되고 진동판에 붙어있던 누구도 같이 움직인다고요? 코일이 자석 주위에서 진동해요. 따라서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계속 바뀌니까 자기 선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의 원리였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발광 킥보드.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탔던, 지금도 많이 탈 수도 있는 발광 킥보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발광 킥보드에서 빠르게 달리면 빛이 더 반짝반짝 밝게 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죠? 자,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광 킥보드 바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요 바퀴 축이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바퀴가 돌아갑니다. 축 가운데에는 자석이 있고요. 그 자석 주변으로 돌아가는 그 바퀴에는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러면 바퀴가 돌아가니까 그 안에 있는 코일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겠죠. 자, 바퀴축, 자석 쪽은 가만히 있고 바퀴가, 코일이 돌아가니 자석 주위를 코일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N극이 가까워질 때 N극에서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워질 때 S극에서 멀어질 때 이런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 자석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N극, S극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흘렀다가 막 할 겁니다. N극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였잖아요. S극을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였으니까 막 복잡한 교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일종으로서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쵸? 지금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죠. 그 중에서 순방향 전압일 때, 요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흘러서 LED에, 요 코일과 연결되어 있는 LED가 있거든요. 그 LED에 불이 들어와서 켜지게 되더라. 여러분 퀵보드 탈 때 불이 계속 켜 있는 거 아니에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죠? 왜 그러냐면 순방향 전압일 때만 불이 켜져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퀵보드를 타면서 이런 불을 봐왔던 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것이다.
어렸을 때 탔던 그 발광 킥보드의 원리를 이제 17살이 돼서 18살, 19살이 돼서 이제야 이해했네요. 그렇죠? 발광 킥보드의 LED도 그 빛나는 것도 전자기 유도에 의한 것이다. 그 원리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바퀴가 회전하면 자석 주위를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거고, 코일이 회전. 코일이 회전하면서 코일 내부에 뭐가 변하더라? 전자기 유도는 자기 선속이 변해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선속이 변하고,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더라. 근데 그 유도 전류 중에서 LED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그때만 코일과 연결된 LED가 깜빡깜빡깜빡 할 수 있더라라는 게 바로 발광 킥보드 바퀴에서의 빛이 나는 원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많이 봤던 하드디스크 중요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재생할 때도, 저장할 때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산화철 입자가 배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재생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전류가 흐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플래터가 이동을 합니다. 플래터가 돌아가죠. 스핀들 모터와 연결된 플래터가 돌아갑니다. 즉 배열되어 있는 산화철이 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산화철 가루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강자성체는 하나하나가 나침판 원자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요 하나하나가 자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석이 코일 주변을 지나가는 게 돼요. 즉 자석이 코일 주변을 지나가면서 산화철 가루의 배열이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일정하진 않겠죠.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를 겁니다. 산화철의 입자의 배열이 달라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N극을 넣었다 S극을 뺐다 막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 플래터가 지나가면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고, 헤드 주변에서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헤드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이렇게 플래터가 움직이면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헤드에 유도 전류를 만들게 돼서 그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더라라는 게 바로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재생할 때의 원리예요. 자, 정리해 보자면, 자, 플래터의 일정한 배열을 이루고 있는 산화철이 헤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모 주변에서 이게 뭐라고요? 헤드 주변에서 산화철이 만드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헤드에 뭐가 흐르게 된다?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정보 재생 원리를,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재생하는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 전자기 유도. 그렇죠? 정보를 기록할 때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앙페르 법칙을 썼다면, 정보를 재생할 때는 자기장의 변화로, 자기 선속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볼 건 교통카드. 여러분 카드를 아침에 학교 갈 때 카드를 딱 찍고 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교통카드도 사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카드 판독기에 뭐가 있냐면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 교통카드에도 코일이 있어요. 자, 판독기, 카드, 교통카드. 요 카드 판독기에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카드를 갖다 대면 변하는 자기장이 카드의 코일을 지나면서 카드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고, 그 자기 선속의 변화로 카드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을 이번에는 판독기가 인식을 해요. 판독기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인식하면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 의해서 학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교통카드 판독기에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든다. 그 변하는 자기장 근처에 카드를 갖다 대면 카드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카드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또 만들어지면서 그 자기장을 이번에는 카드 판독기에서 인식하게 돼서 또 유도 전류가 흘러서 버스를 탈 수 있더라라는 거. 그거 교통카드의 원리.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도난 방지 태그,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나올 때 계산했는데도 막 소리 날 때도 있죠. 계산 안 하고 모르고 그냥 갖고 나가다가 삐삐삐삐 울려서 민망한 경험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 바로 이건데, 요 도난 방지 태그 요 장치가 있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앞에서 교통카드 원리랑. 그 다음에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개념 완성 책이 있어요. 개념 완성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도난 방지 태그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왜 나냐라는 거 볼게요. 자, 요 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교통카드 판독기에서 마찬가지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요 태그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여기 코일이 있거든요. 그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유도 전류가 흐르면 다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이 이번에는 장치에 유도 전류를 만들게 돼요. 요 유도 전류에 의해서 경보음이 삐삐삐삐삐삐 해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도난 방지 태그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 그 자기장의 변화를 장치에서 다시 인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래서 경보음이 나게 되더라라는 전자기 유도 현상 왔다 갔다 두 번이나 일어났네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7번. 자, 7번은 일렉기타, 전기기타를 한번 볼게요. 자, 전기기타는 내부에 이런 장치가 있는 건데, 자석이 있고요. 그 자석 위에 기타줄을 매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석 주변으로 코일을 감싸고 있어요. 자, 자석이 있으니 쇠줄, 기타줄이 자기화가 일어나겠죠. N극, S극 자석이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즉 위쪽 방향이 N극, 아래쪽 방향이 S극으로 자기화가 기타줄에서 일어나고, 기타줄을 튕기면 자석이, 자기화된 기타줄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석이 진동하게 되는 거고,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진동하게 되니 유도 전류가 흘러서 그 유도 전류가 증폭기를 통해서 지기지기 자가자가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자, 전기기타의 원리를 보자면 자석에 의해 뭐가 자기화되더라? 기타줄이 자기화되더라. 자, 자기화된 기타줄을 튕기면 코일에 뭐가 변하더라? 자기선속이 변하고, 따라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발생하는 전기 기타의 원리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고, 그다음 자기 브레이크. 여러분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 롤러코스터 또는 뭐 자이로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 자기 브레이크라는 걸 이용한대요. 뭐냐면 금속이 자석 사이를 지나갈 때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렇죠?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선속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겠죠. 자석 들어올 땐 밀어내고 나갈 땐 잡아당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멈추게 되더라라는 자기 브레이크. 그리고 하나 더, 신용카드 판독기. 요 신용카드에 마그네틱 카드가 있다면 긁을 때 이 안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정보를 인식하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은 원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과 물질의 자성을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